편집점이요? 자, 돌연변이 유전병, 돌연변이 파트 두 번째 유전자 돌연변이. 사실 이거 여러분들 저기 봤습니다. 저기 작년에 통합과학에서 이제 센트럴 도그마 파트를 하면서 봤습니다. 이제 염색체 돌연변이에서는 이제 구조 이상과 수의 이상을 통해서 봤고, 이번 시간은 유전자 돌연변이인데 이제 나트륨 적혈구 빈혈증과 관련돼서 많이 나옵니다. 염기서열이 바뀌면은 그게 이제 잘못된 단백질이 나타난다. 요약하자면은 어쨌든 이제 어떤 형질이 나타나면은 유전자가 발현된다. 즉 유전자에서 유전자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야지 그 표현이 나타난다. 근데 DNA 염기서열이 변화가 나타나면 코돈이 바뀌고, 메신저 RNA 염기서열이 바뀌니까 코돈이 바뀐다. 기억하시지? Yep. 그러니까 아미노산 서열이 바뀐다. 아미노산 서열이 바뀐다는 얘기는 기존과 다른 모양의 단백질이 합성된다. 그러니까 이게 곧 이제 병에 걸린다. 이것 때문에 잘못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애가 잘못돼가지고 다른 형질이 나온다. 이게 기본적인 유전자 돌연변이인데, 이제 이런 사례들을 몇 가지 좀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백색증. 많이 얘기하는 것 중도 하나가 백색증. 하얘지는 거. 이거 저기 러시아의 알비노 모델인데, 이제 인간에서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동물에서 나타나면은 이런 애들. 백호도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저 질문이 있는 것도 그거예요? 어? 질문이 아니 저건 아니야. 그쵸 아니 저건 원래. 근데 이제 얘네가 왜 하얗게 되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있다. 이게 이제 까매지게 하는 건데, 멜라닌이 많으면은 피부색이 검어지고 머리카락이 검어지고 눈동자 색이 검어지고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어떤 아미노산,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에서 이 티로시나제라는 효소를 통해서 멜라닌이 이제 합성이 된다. 문제는 이제 알비노 같은 애들은 얘가 기능을 못 하더라. 이 효소가 기능을 못해서 멜라닌을 합성이 안 되더라. 이게 이제 백색증의 그건데, 즉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얘가 고장나서 멜라닌 합성이 안 된다. 이게 백색증이다. 자, 그럼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백색증은 열성인가 우성인가? 라고 한다면 열성? 우선 이렇게 물어보면 우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백색증은 열성이요. 뭐야? 백색증은 열성입니다. 열성. 그러니까 어쨌든 자, 열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형 접합자에서 표현형이 나타나는 거. 만약에 정상 효소가 이렇게 있고, 이제 뭐라고 하지? 비정상이라고 좀 뭐하니까. 그럼 뭐죠? 좀 비정상. 효소를 이렇게 라고 해보자. 근데 정상 효소는 얘가 정상 효소를 만들고 얘가 비정상 효소를 만든다. 정상 효소는 멜라닌을 만들고 비정상 효소는 멜라닌을 안 만든다. 그런데 만약에 유전자를 어차피 두 개를 한 쌍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갖는다라고 하면은 얘는 당연히 정상이겠지. 그렇죠? 그런데 요렇게 돼 있을 때는 정상 효소가 나오니까 멜라닌을 만들 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고, 무조건 얘가 무조건적으로 완전하게 우성으로 작용한다 그런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정상 효소가 있기 때문에 멜라닌을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도 정상 포지션으로 나오더라. 왜? 얘가 있으니까. 다만 비정상인 애들만 있으면은 이제 이 효소가 이제 아예 안 나타나기 때문에 비정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백색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게 중간 유전일 수 있는 거예요? 중간 유전일 수도 있지. 근데 다만 이제 만약에 두 개가 있는 거랑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랑 표현형의 편차가 크면은 그건 중간 유전이 되는 거고, 만약에 얘랑 얘랑의 표현형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얘는 다인자가 아니지. 한 쌍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다인자는 아니고, 얘랑 이 녀석의 편차가 크지 않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형태, 얘가 얘에 대해서 우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닐케톤류증도 있는, 페닐케톤류증도 이런 비슷한 애들인데, 들어보셨어요? 페닐케톤류증? 오줌에 이제 특정 물질이 나오는 게 이제 페닐케톤류증인데, 이제 정신지체를 수반시키는 이 녀석이다. 신경계통의 발생을 좀 이렇게 억제를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내용량이 줄어든다든지 정신지체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의 질환이 발생하는 게 페닐케톤류증이다. 이제 다행인 거는 이 페닐케톤류증은 어렸을 때 식이 조절만 좀 해주면은 정상이랑 똑같이 돼요. 어렸을 때 이게 한창 이제 내가 더 발달을 해야 되는데 페닐케톤류증 때문에 발달이 안 되는 게 문제니까 그 시기에 이제 케어만 해주면은 그래도 정신지체까지는 가지 않고 정상인들처럼 살 수 있다. 근데 왜 그러냐? 여기 보이시죠? 페니랄라닌 아미노산이에요. 얘가 대사가 그러니까 처리가 돼야 돼. 이제 몸속으로 우리가 뭘 먹으면은 이제 페니랄라닌이 들어오는데 얘가 정상적으로 대사가 되면은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얘가 이게 축적이 되면서 발생하는 게 문제더라. 페니랄라닌이 축적이 되고 얘가 이제 다른 물질로 바뀌는데 그거 이글로 안 바뀌고 다른 물질로, 즉 독성 있는 다른 물질로 바뀌면서 신경계 쪽에 이제 이상이 발생하는 게 페닐케톤류증이다. 그래서? 자, 그럼 페닐케톤류증은 열성일까 우성일까? 페닐케톤류증도 되게 상념색체 열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형접합자에서도 그래도 정상인 표현형이 그래도 되게 보편적으로 많이 나타나니까 얘도 이제 페닐케톤류증은 상념색체 열성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열성 형질만 봤는데 헌팅턴 무도병 이 녀석도 잠깐 보자면은 참고로 이 헌팅턴 무도병 이 녀석은 상념색체 우성 유전병이에요. 우성 유전병 얘는. 그러니까 얘도 왜 자꾸 다 신경계통인지 모르겠는데 얘도 신경계 쪽에 이상을 발생시킨다. 특정 내부의 퇴행을 초래하는 상념색체 우성 유전병이 바로 헌팅턴 무도병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보시면은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조금 빨리 볼게요. 이제 이 양반인데 예전에 내가 찾았을 때 소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나와.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의지로 지금 몸도 못 가는 상태야 지금. 그래서 손동작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게 내 의도하러 움직이지도 않고 마치 춤추는 것처럼 이런 특징을 보인다 해서 헌팅턴 무도병이라 하자. 얘가 상념색체 우성 유전병인데 이게 좀 뭐랄까 무서운 점이라고 해야 되나? 얘의 발병 시기가 언제일까? 30대 이상, 30, 40대 이상. 그러니까 얘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생존에 좀 그래도 이 정도의 내가 몸을 못 가는 생존에 치명적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제대로 된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런데 웬만하면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태돼서 없어지기 마련인데 헌팅턴 무도병 같은 경우는 이걸 왜 이제야 BGM이 나오지? 다른 영상 아니에요? 네. 얘 같은 경우는 30세 이상, 30, 40대 이상에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시기를 넘어서서 발생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젊어서는 내가 병에 걸린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에 걸렸어. 근데 그게 유전병이야. 이런 케이스란 거지. 이게 헌팅턴 무도병 상념색체 우성 유전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나타나는 발생의 질환 중 하나도 이제 암이 있는데 암은 저기 세포 분열 때 살짝 했습니다. 세포 주기가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이제 세포 분열만 계속한다. 이게 문제다. 이게 암이다. 요건 이제 제일 좀 흔하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좀 자주 발생되는 대장암인데 그럼 이 암이 도대체 왜 발생하느냐?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세포 분열에 대한 조절이 안 된다.
세포 분열을 조절시키는 녀석 중에서 촉진시키는 게 있고 억제하는 애가 있다. 근데 만약에 얘가 고장나서 과활성이 돼버리면은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억제하는 애가 제대로 억제를 못 해주면은 이것도 문제다. 되죠?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암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암 억제 유전자가 있다. 암 억제 유전자. 암 억제 유전자는 여기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유전자다. 근데 얘가 고장 나면은 세포 분열이 조절이 안 되더라. 됐죠? 그 다음에 암 유전자. 얘는 세포 분열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전자인데 얘가 돌연변이해서 과활성이 되면은 이제 세포 분열이 억제가 제대로 안 돼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한다. 그래서 암이 발생한다. 여기 때 유전자 이제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다. 그래서 이런 암세포의 특징은 이제 지속적인 세포 분열만 한다. 여기 있는 접촉저시 현상은 뭐냐면요. 얘가 이렇게 암세포를 이렇게 갖다 놔. 세포를 갖다 놓으면, 원래 그냥 정상 세포를 갖다 놓으면은 얘가 분열을 하다가도 다 왔어. 그럼 멈춰야 돼. 예를 들면은 손이라고 합시다. 그냥 손이라고 해. 상처가 났어. 메꿔야 되나 그 상처를 메꿨어. 다 메꿨으면은 그래 그만 자라야 돼. 근데 암세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 암세포가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문제다. 이거를 접촉저지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딱 닿으면은 이제 세포 분열을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뭐래? 면도하는 것처럼 세포를 자르면 돼. 면도하는 것처럼 세포를 자르. 그걸 일일이 그리고 다 어떻게 해놔? 계약했다. 어쨌든 이런 암세포의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암세포, 그냥 세포 분열을 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한다면은 세포 분열만 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 기능을 해야 되는 애들이 제대로 기능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문제지. 그래서 암덩이가 커지면은 이제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프고, 이제 뭐 소화가 안 되니, 뭐 어디 혈액순환이 안 되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은 모르겠는데, 문제는 얘가 이제 다른 곳으로 침범을 한다. 다른 곳으로 막 암세포가 이동할 수 있다. 혈관을 타고 여기저기 이동할 수 있다. 조직을 타고 여기저기 이동할 수 있다.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또 혈관을 만들어서 뿌리를 내린다. 이걸 이제 여기까지 가면 이제 암이 전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말기인 거지. 말기. 이제 암이 말기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에 이제 암이 퍼지면은 이제 그때는 수술적인 요법으로도 손쓸 도리가 없는 거지. 항암을 통해서 최대한 암세포를 억제를 시켜야겠지만, 문제는 이제 항암제도 다른 세포들을 같이 죽여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더라. 그러니까 암이 발생되지 않게 평소에 관리를 잘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유전자 돌연변이 이런 질환을 받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유전병의 진단 어떻게 하느냐. 교과서에 이제 두 가지 소개되어 있어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양수검사랑 육모검사 이렇게 있는데, 양수 아시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양수가 뭐냐면, 여기 여기 자궁벽이 있어요. 자궁벽 아래에 이제 태아를 감싸고 있는 여기 막이 있어요. 여기 양막인데, 양막 안에 있는 액체가 양수다. 근데 양수는 태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태아의 차세포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양수를 빼내서 세포 배양을 해서 아기의 이제 핵형이라든지 뭐 유전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게 이제 양수 검사다. 육모막 검사는 여기 이제 아기가 이제 엄마한테 영양분 받으러 탯줄 놔주죠. 탯줄이 가고 여기 태반에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물질교환이 착 일어나는데, 요 태반에서 이렇게 구름 모양처럼, 여기 요 사진을 보시면은 태아가 있고 탯줄이 있고 아기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요 조직들, 요게 이제 육모. 이거 아기 거. 육모막 육모 검사는 요거를 떼다가 검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태아의 이제 염색체 구성이라든지 유전자 그게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검사를 하는 게
이제 육모막 육모 검사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봤던 이러한 유전자 돌연변이는 여기는 유전자 돌, 여기는 핵형 분석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봤던 이 유전자 돌연변이들은 핵형 분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네요. 안 되지. 유전자 핵형 분석은 염색체의 구조를 알 수 있지 그 안에 유전자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려면 핵형 분석보다는 전체 유전자 검사를 쫙 해봐야겠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유전 파트도 끝났습니다.